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 나침반 안재원입니다. 네, 어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역시나 각방꾸래요. 걱정하면 놀라죠. 맨날 걱정해야 돼. 그래서 오늘도 걱정이에요. 내일 어떻게 되지? 내일 어떻게 될까? 매일 밤 자기 전에 걱정을 좀 해주세요. 내일은 아무 일 없죠. 노는 날이란다. 매일 밤. 성스러운 날을 내가 내일 밤에도 꼭 걱정을 세인트 해주세요. 부처 데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내일 아침은 그래도 그대로 나갑니다. 내일 아침 미국 마감은 제가 약속드렸던 대로 불교 음악과 함께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찾기 힘들고 현대 불교 음악은 좀 틀기 어렵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마치 오늘 금요일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금요일 같은 날 올라줘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코스피는 1.2%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7% 상승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역시 오르니까 팔았습니다. 팔았죠? 코스피에서 6,400억 매도, 코스닥에서 1,700억 매도했고요.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3,500억 매도. 외국인 하루다 빠짐없이 지금 계속 하는 계속 거예요.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900억 매수했고요. 기관은 코스피에서 9,700억 매수, 코스닥에서는 940억 매수했습니다. 웬일로 기관들이 좀 샀습니다. 예, 오늘 반도체 국내 대형주 두 개가 전부 다 파운드리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공식 발표는 아니고요. 하이닉스 먼저 말씀을 드리면 키파운드리라는 회사의 인수를 추진을 했는데요. 현재 일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키파운드리는 이제 8인치 웨이퍼 기반이고요. 2004년에 하이닉스 구조조정 그때 과정에서 비메모리 사업부의 이름을 바꿔서 매그나칩 반도체로 분리를 해서 해외에 매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매그나칩에서 매그나칩? 네. 그거 다시 인수한다고? 예, 청주의 파운드리 시설만 별도로 떼어내서 설립한 게 키파운드리고요. 네. 네, 요거를 작년에 3월에 사모펀드 알케미스트 캐피털 파트너스라고 여기랑 그래비티 PE가 공동으로 설립한 매그너스 PEF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 5,100억 원에 키파운드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이닉스가 2,000억 원 출자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분을 일부 갖고 있는데 약 4,000억 원을 추가 투입해서 지분 전체를 인수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이닉스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는 언급은 했고요. 삼성전자도 이것도 뭐 확정은 아닙니다. 공식 발표는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해외에다가 EUV 파운드리를 세운다라고 하는데요. 미국 오스틴으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실제적인 압박이 상당한가 봐요. 미국으로부터의 압박이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아. 20조 원 규모면 굉장히 어마어마한데요. 사실 삼성 입장에서는 한국의 캐파 증설을 하는 거는 마음 놓이지만 미국의 캐파 증설하는 게 마음이 놓일지 잘 모르거든. 생산에 있어서요. 이게 손이 일단 크지 않습니까? 네. 네, 또 이게 신체적인 이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젓가락질 잘 안 돼. 젓가락질 잘해야 되거든 이게. 이 젓가락질 못 하시는 분들이랑 하려면 이 손발이 잘 안 맞죠. 그렇죠. 근데 그만큼 이제 미국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세제 지원을 약속을 했겠죠. 아무래도. 그러지 않으면 갈 이유가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왜 파운드리를 결국 아시아가 이렇게 거의 점령을 하다시피 이렇게 됐느냐. 이제 뭐 미국, 유럽하고 합해봐야 지금 30%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아시아 사람들 굉장히 잘하는 이게 업종이라는 거죠. 이 업종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조금 저희가 걔네들보다 사이즈가 작잖아요. 네. 사이즈 작게 만드는 손재주가 좀 있죠. 네. 오늘 좀 이상하다. 말이 이상하게 나와. 이런 거 신체 관련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꾸 제가 무리하네요. 죄송합니다. 네. 앞서 저기 신체 얘기. 저 중국 시황할 때 관씨한테 막 당해서 그래. 내가 관씨 좀 놀렸더니 물을 뿌리려고 그러더라고. 어떤 물을. 오늘 중구장에 떨어졌어요? 오늘 아니 소폭 올랐는데? 아니 근데 저기 소폭 올랐고 홍콩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본인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본인께 오른 거야. 본인께 오르니까 그걸 막 말하고 싶은 거야. 내가 그걸 눈치챘어. 뭐 그거 오랜만에 한번 오른 걸 갖고 그러시냐고. 그럼 평소에는 항상 떨어졌겠네요. 내가 막 그랬더니 제가 그거 도사거든. 살살 긁는 거. 긁으셨어요? 살살 긁었지. 제가 집안에서도 이래서 쫓겨날 뻔했어요. 호적에서 파질 뻔했어. 하도 누나하고 막 이렇게 막 긁어가지고 어렸을 때 너무 싫어해. 근데 내가 그게 전문이야. 그래서 또 긁었더니 물을 뿌릴 뻔했어요. 방송 중에 물을 뿌리려고 하는 거 참 제가 미안하다 그랬지. 바로 사과. 다행이네요. 바로 사과하셨어요. 네, 급사과. 네. 빠른 사과 하셨네요. 네. 네, 그래서 이미 삼성전자는 증설 작업에는 이미 착수했다라고 내부적으로는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21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열리죠. 이 전후로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오스틴은 14나노 공정이 주력인데요. 5나노 초미세 공정의 EUV를 해외에 구축하는 건 또 이번이 처음 시도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5나노 공정을 고축할 예정인데 올해 3분기에 착공을 해서 2024년도 가동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 이거죠. 그 인텔은 15, 16부터 뭐 한 30 나노급에서의 파운드를 해주고, 그래서 그쪽에서 쇼티지가 나고 있는 자동차 그 메모리를 소화시켜주고, 그리고 얘네가 인텔이나 뭐 퀄컴이나 이런 쪽의 것을 받아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구글 칩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구글 칩까지도 얘네가 일부 받아서 소화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것도 이제 또 미국에서 TSMC하고 불꽃 튀는 경쟁을 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뭐 메모리 공장 만들 수도 있긴 할 테고, 거기서 메모리 바로바로 공급해 주는 거. 네. 어찌되었건 미국과 중국 싸움 중심에 반도체가 있는 건 거의 명백하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읽혀지는 대목입니다. 네, 실제 발표까지 이어질지는 한번 21일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키네마스터라는 종목이 하한가를 갔는데요. 대주주가 솔본이라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지분 매각을 추진을 했었는데 지분 매각을 중단하겠다라고 네. 공시를 냈고, 근데 여기에 왜 하한가가 떨어졌지? 갔습니다. 그동안 비싸게 팔려고 했었나 보구나. 예, 지분이 이제 빅테크 업체들까지 거론이 되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대감 때문에 작년도 말쯤에 작년 11월쯤에 한 10,000원 정도였는데 이게 올해 4월 달에는 6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이 같은 소식이 나와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키네마스터 모르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 동영상 찍으면 요거를 편집을 하는 어플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인기 순위에 올라 있는 어플이고, 그 정도요? 예, 키네마스터라는 어플이고 이걸 운영하는 회사 이름도 키네마스터입니다. 네. 어제 공시에서는 이제 인수 후보자들과 논의를 해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지분 매각을 중단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뭐 이밀텍 키네마스터 대표가 주주 서한을 통해서도 이제 매각 무산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회사로 발전시킬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히면서 최대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서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밀텍 대표의 지분율은 11%대거든요. 근데 솔본의 지분율이 33%입니다. 요거를 만약에 의결권을 위임받게 되면은 45% 이상이 확보가 되고요. 특수관계자 포함하면 53% 이상 지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적절하게 경영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래도 역시나 이제 인수 기대감이 좀 컸던지 오늘은 하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솔본 옛날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그 유명한 2000년대 IT 버블의 최정점에 있었던 회사거든요. 세롬 기술이라고. 아, 정말요? 세롬 기술. 아, 거기였어요? 맞지? 세롬 기술이 세롬 기술 맞나? 세롬 기술인가 하나 있어요. 하여튼 나 갑자기 좀 헷갈리는데 어이구. 그 회사가 이름을 바꿨어. 그 회사 이름으로는 더 이상 생존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름을 바꾼. 세롬 기술은 정말 유명한 종목이잖아요. 예전에 저도 전에 들었는데 세롬 기술로 대박 나서 저희 회사 직원도 뭐 큰 돈 벌고 퇴사했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저 회사가 하도 유상증자를 많이 해가지고 그 돈으로 살아남은 거 아니면 회사 관계자가 들으면 기분 나쁘겠다. 조심해야지. 네. 하여튼 돈을 많이 땡겨서 살아남은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았어. 그 키패드 하는 그거 외에는 뭐 특별한 사업이 없었는데 그런 회사가 투자 회사로 변신이 된 거예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살아남는 회사가 있다는 게 굉장히 특징적이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미약품이 공시를 냈는데요. 제넥신의 코로나 백신을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오늘 합니다. 많이 올랐죠? 예, 한미약품이 장중 공시를 냈는데요. 이제 제넥신의 백신 상용화 생산 공정 및 분석법 개발, 그리고 약물의 시생산, 그리고 허가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위탁 수행하기로 했다라고 공시를 했고요. 계약 금액은 245억 원 정도입니다. 얼마 안 되죠. 예, 평택 공장 이제 바이오 2공장에서 이제 생산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생산된 백신의 판매 지역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약 기간은 긴급 사용 승인 시까지이고요. 승인 이후의 상용화 생산에 관한 공급 계약은 아니고요. 양사가 별도로 이거는 협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시 생산 관련된 위탁 생산만 포함이 됐고요. 한미약품은 오늘 한 4% 올랐고 제넥신은 장중에 많이 올랐지만 결국 9%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빨리 백신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국내 백신 얘기도 요즘 많이 나오고 관련주들도 많이 핫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제 미국은 두 방 맞죠? 두 방 맞으면 다 맞는 거죠. 그 두 네. 방까지 맞으면 이제 이거 마스크도 안 하고 다닌다는 실내 외 전부 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요즘 정말 백신 관련주들은 이 뉴스 하나하나에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국내 백신은 이제 나올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또 많이 올랐다가 이제 미국에서 또 백신 많이 이제
배포를 해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한국에다가 또 우선 배포를 해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뭐 국내 백신주가 좀 떨어졌다가 또 다시 네. 올랐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사실은 같습니다. 마스크하고 똑같은 거지. 초반에 왕창 팔아야 돈 버는 거죠. 그렇죠. 백신 회사들도 답답하고 생산만 많으면 왕창 좀 싼 값에라도 좀 넘기고 싶을 거야. 아니면 계약을 싼 값에라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할 거예요. 뭐 내년 후년 계속 판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예. 네. 그리고 어저께 이제 대한항공 실적 말씀드렸었는데요. 화물 운송 비중을 많이 늘려서 좋았죠. 네, 컨센서스보다 훨씬 상회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이 대한항공, 아시아나는 뭐 화물 운송 덕을 봤는데 반면에 LCC들은 실적 희비가 많이 갈렸습니다. 그렇지. 사람만 실어나야지 짐은 많이 안 실었을 테니까. 그렇죠. 예, LCC들은 중대형 항공기가 부족해서 화물 운송 확대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겠네. 네, 그래서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 등이 상장사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말씀드리면 진에어는 1분기 매출이 440억.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70% 하락했고요. 영업 손실은 600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인건비를 절감을 해서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하지만 2분기 실적 역시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됐고요. 제주항공은 1분기 매출 400억, 418억, 전년 동기 대비 82%나 하락한 수치입니다. 영업 손실은 870억. 아시아나의 영업 손실과 거의 맞먹습니다. 네. 그리고 TA항공은 1분기 매출이 350억, 야. 전년 동기 대비 76% 하락했고요. 영업 손실은 450억이었습니다. 적자폭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를 한 거고요. 네. 이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은 이제 보도자료도 내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국제선 축소로 타격을 받은 이제 주가는 상장된 많이 올랐어. 주가 그동안 많이 올랐었죠. 네. 그래서 네. 재무제표 보고 망하진 않. 왜냐면 이제 자금 조달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적자는 빵빵 터지는 거 맞는데 자금 조달을 많이 해서 뭐 버티겠구나 했는데 이런 식으로 또 적자가 많이 나면은 또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티웨이항공은 1분기에 이제 800억 유상 증자를 해서 자본 조달을 했는데 그래서 자본 잠식까지는 아직 아니거든요. 근데 나머지들은 이제 부분 자본 잠식에 들어갔습니다. 그 지금 국제선으로 타격을 받은 LCC 3개가 이제 국내선에서도 지금 항공권 특가 판매를 통해서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김포와 제주 노선에서 비인기 시간대에는 편도로 만 원대 초반까지 거래가 되더라고요. 내일 갑시다. 이렇게 내일 휴일날 이렇게 이럴 때는 좀 비쌉니다. 그래요? 네, 금요일, 토요일 이럴 때는 인기 있는 시간대는 10만 원 넘고요. 철없는 질문이었네요. 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네, 기사에서도 저도 뭐 특가 이런 걸로 뭐 7,000원에 판다 편도로 이런 거 보고 실제 찾아봤는데 7,000원은 없는 것 같고요. 한 10,000원 초반대까지는 발견했습니다. 진짜 이 기사 쓰는 사람들 낚시 전문가 낚시꾼들이야. 네, 기자라기보단 낚시. 사실 그건 편집 데스크에서 하는 거지, 맞아. 그런 얘기를 써줘야죠. 비인기 시간대는 이라는 말을 좀 넣어줬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편도로 뭐 7,000원에 치킨 게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짜? 제가 오늘 낚였습니다. 그리고 제주항공이랑 진에어 그리고 에어부산은 지금 부분 자본 잠식에 빠진 상태고요. 부분 자본 잠식은 자기 자본이 자본금보다 낮아진 상태입니다. 자본금을 다 까먹으면 이제 완전 자본 잠식이라고 네. 하고요. 뭐 상장 폐지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LCC들은 이제 자본 확충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뭐 1%대 하락에 그쳤는데 티웨이항공은 7.6% 하락했고요. 진에어는 16%나 하락했고 16%. 네, 제주항공은 4% 하락했습니다. 진에어는 대한항공의 대주잖아. 예, 그렇죠. 근데도 많이 빠졌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소재 그 폴리실리콘 가격이 1년 사이에 4배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그 전에 엄청나게 빠졌었죠. 그렇죠. 과거 시계를 좀 넓혀 보면은 너무 많이 빠졌었죠. 네, 지난주 14일 기준으로 이제 고순도 폴리실리콘 평균 가격이 킬로그램당 23.56불이었는데요. 전주 대비 16% 상승한 수치고요. 작년 4월에는 킬로그램당 6불이었는데 이때 대비해서는 약 4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폴리실리콘으로 만든 이제 인곳이나 이제 웨이퍼가 셀 모듈로 만들어져서 태양광 패널로 완성되는 구조고요. 국내 업체들은 이제 중국 업체의 치킨 게임에 대부분 사업을 포기하고 현재는 폴리실리콘 업체는 OCI만 남은 상황입니다. 네. 네, 과거로 돌아가자면 2008년에 태양광 산업이 이제 태동하던 시기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킬로그램당 400불대에 달했었습니다. 그래서 KCC, 하나솔루션, SK케미칼, LG화학 등의 대기업들도 다 많이 뛰어들어서. 진출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철수 결정을 했고요.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하락을 시작을 했는데 2011년도에는 킬로그램당 50불, 2014년에는 20불, 2020년 4월에는 6불까지 하락했다가 최근에 23불 이상 올라온 겁니다.
최근의 상승은 이제 중국의 강제 노동 의혹이 있는 신장산 폴리실리콘 보이콧으로 인한 결과로 보이고요. 수요 증가만으로 떠받친 가격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꺾일지 모른다 이런 우려 섞인 시각이 좀 많습니다. 실제 중국 업체들이 증설을 지금까지도 지속을 하고 있고요. 가격 높으면 바로 증설하고 바로 쏟아내겠죠. 네. 네. 그래도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반등하니까 OCI는 이틀 동안 한 7% 이상 네.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저는 한 5년 전쯤에 내 돈 내산으로 네. ESG 실천을 했지 않습니까? 아, 이거 집에 박으셨어요? 예, 박아요? 네. 세웠습니다. 천장에? 천장에? 지붕에. 아, 지붕 위에? 네. 천장에 해봐야 빛이 들어옵니까? 아, 천장에 안 되죠. 그 네. 위에 지붕에 하죠. 지붕에 했는데, 네. 참 어려웠어요. 굉장히 고난이도 작업을 해서 지금 반값도 안 해. 반값. 우리는 전기도 많이 안 써요. 난 진짜 충정을 했어. 지구를 살리자.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 조급하면 이렇게 손실의 원흉이죠. 한 판 더 까시죠. 저가면서 한 번 더 하시고요. 정말 지금 제가 위해서. 깔았을 때에 비하면 진짜 거의 뭐 한 20-30%밖에 가격 안 하는 것까지 떨어진 것 같은데요. 와, 그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네, 저는 조금 비쌀 때 그러나 아직 그 본전은 못 찾았습니다. 저희는 전기를 그렇게 많이 쓰는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하면은 저 겨울에 난방기 마음대로 써도 되는 줄 알았어요. 3kW 달면. 웃기는 소리 하네. 아닌가요? 저는 절대 조금만 난로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 겨울에는 절대 안 되고요. 여름에도 에어컨 틀면 다 쓰죠. 근데 이제 전구 같은 거는 아무리 써도 남아돕니다. 전구는. 전구는 정말 또 그 사이에 또 환경 실천을 위해서 저희 집 전구는 저 LED로 다 바꿨어요. 잘하셨네요. 근데 좀 몰라서 그 옛날 그 필라멘트 자주 갈잖아요. 네. 그 생각해서 몇 년치를 한꺼번에 다 샀거든. LED를요? LED를. 우리 남아도나요? 수명 길더라. 엄청 길죠. 필요하면 내가 다 몇 개 줄게요. 어. 집에 한 20개 가까이 더 있는 것 같아. 그거 어떡하지? 당근마켓을 이용하세요. 네, 그런 앱 가는 거 싫어해서 반갑니다. 추가 앱 가는 거 싫어해요. 네.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거리두기 조정안이 21일에 발표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5월 13일까지 3주간 적용이 될 예정인데요. 안 주니까. 예, 수치가 안 주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계속 유지가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직까지는 그렇고요. 또 내일 휴일까지 껴 있어서 네. 또 더 안 줄 것 같은데요. 뭐나 뭡니다, 예, 진짜. 안타깝습니다. 처음에 금방 없어질 줄 알고 이거 독감이죠 이랬는데 큰 코 다쳤습니다, 진짜. 작년에 그 독감이라고 생각하고 3월달에 당한 걸 생각하면 정말 끔찍했었는데 우리의 삶이 이 이후에 어떻게 바뀔지 원상으로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 몹시 궁금해집니다. 이제 조금 적응됐어. 사람들 안 만나고 저녁에 안 만나고 그렇게 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요즘에 좀 많이 들리는 말이 이 코로나가 만약에 해결이 된다고 해도 10시까지 이제 영업 제한은 유지를 하는 게 좋다라고 회사원들은 이제 뭐 회사원들 입장에서 그게 이제 편해졌나 봐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업주분들 입장에서는 안 되겠죠. 업주분들만 힘든 게 아니고 아마 의사 선생님들도 네. 상당히 그럴 것 같아요. 병원에 손님이 많이 안 와서 안 아프잖아. 술을 안 먹으니까. 그렇죠. 간땡이도 안 붙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게 이 파급 효과 상당히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빨리 해결이 돼야겠죠. 네. 그러나 인간이 어디 가겠습니까? 2000년 전의 인간이나 지금의 인간이나 큰 차이 없습니다. 결국 또 놀고 마시고 하는 강문화 속으로 빠져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 더불어 해봅니다. 네, 빨리 그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늘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즐거운 서가탄신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안녕.